안녕하세요.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히림 주주 여러분들. 저는 히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히림이 연일 지금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. 오늘도 좀 지지선을 이탈해 주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.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하락을 하는 걸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얼마 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관련된 평화 회의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겠고, 이 안에서의 어떤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, 그리고 현재 무슨 창구에서 계속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? 이런 부분들도 좀 기술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관련된 얘기를 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5일날 16일 이렇게 해서 국제평화회의가 열렸고, 그리고 또 폐막까지 마무리가 됐었죠. 처음 해당 일정이 잡히고 나서는 이 관련주들이 약간의 반등을 모습을 좀 보여줬으나 역시 시장에서 기대한 바가 전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는 계속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철수와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10개항으로 구성된 이 평화 공식 회의였죠.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앞전에도 소개시켜 드린다시피 1차, 3차, 2차 전부 해서 현재는 4차까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4차까지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신선한 재료는 아니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요 이제 4차 이번에서 진행된 것 중에서 좀 신선한 내용들, 이 시장이 반길 만한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었으나 기존에 했었던 내용들 그대로 좀 진행이 된 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현재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띠고 있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이번 평화에 역시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죠. 그래서 당사자가 참여하는 회의가 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평화회의 자체는 국제적으로는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그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와의 주요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인도라든가 사우디라든가 10개국도 역시 이 공동 성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소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현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. 이 푸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빼앗은 점령지와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조건에서 종전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,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푸틴의 이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고 빼앗은 영토 돌려줄 때까지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라고 또 같이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현재는 계속된 싸움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또 긍정적인 요소들도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앞으로에 대한 그러니까 차기 남아있는 평화 정상 회의가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는 이 러시아 측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또 발언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폐막식에서 이런 또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, 현재 이 후속 회의가 열릴 수 있다라고 또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5차가 될 것 같은데, 아마 다음 회의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참여가 한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, 5차 역시 러시아라던가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비슷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후속 회의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구체적인 또 날짜는 안 나왔지만 구체적인 또 날짜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좀 모멘텀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아마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은 미국이 대선을 치르기 전에 이전에 한 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, 지금 이제 거의 7월이죠.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대선이니까 요 사이에 또 한 분의 이벤트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미국 대선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구조잖아요. 근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 발언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. 내가 당선이 되자마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. 24시간 안에 종전 가능하다라고 또 밝힌 만큼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은, 이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상황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나리오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차트로 돌아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좀 큰 음봉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5% 정도 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창구 측을 보니까 이 골드만삭스죠. 외국계 증권사에서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계속해서 매도세를 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아마 얘네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본격적으로 떨어진 시기가 사실 11시 이때부터거든요. 근데 이때에 가장 큰 매도 주체가 여기 11시 거의 12시쯤에 이 골드만삭스가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매도세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오늘까지 뭐 어느 정도의 매도량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계속된 매도량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이제 히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닙니다. 아시다시피 이런 테마라던가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11월 대선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뭐 평화회담 일정이라던가 또 뭐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또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슈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또 올랐다가 또 내리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 추세 자체는 지금 현재는 하방이기 때문에 이 하방 추세선 안에서 현재는 놀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리겠고 이 결국 하방 추세를 깨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필요합니다. 이 앞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현재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과거에서 지지가 나와줬던 가격 밴드 아래 구간 이쪽이죠. 요쪽까지 지금 거의 다 오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가격대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이루어지는지도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앞으로도 히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